그 사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그 중앙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 조금 협조해 주시죠. 예, 이게 저희들이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 아니라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 뭐 딱 1명 상근위원이 있고 나머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논쟁이나 혹은 뭐 세계 여러의 비교 사례를 통한 논쟁보다도 실제 사례를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뭐냐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2년 반쯤 되었나요?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있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격리된 분들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쟁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앙선관위가 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블랭크가 생겼다. 여러 가지 함정들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사전투표 전에 미리 불러서 중앙선관위의 그 차장, 뭐 실장, 국장 이런 사람들 불러서 확실하게 대책을 써야 되는데 대책이 뭐냐?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해라. 차라리 투표 시간을 연장해라. 뭐 이런 논쟁들 가지고 한참 하는데 뭐 요지부동의 직원들이 요지부동에 뭐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고 나중에 화가 났으면 책상을 치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국가의 세금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고함을 지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겨우 한 시간 반인가 늦췄습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실제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쿠리 투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지방에서 사전투표 때 지방에서 선거 지원하다가 놀라가지고 급히 올라온 다음에 다시 선관위를 불렀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뭐냐 했더니 뭐 허둥지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서 우리 당 의원들 서울에 있는 분들 다들 선거운동 지원 나가서 바쁜 분들이셔서 서울에 있는 분들 몇 분 수보해 보니까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중앙선관위 쳐들어가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날 밤에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과천을 갔는데 그 자리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없는 겁니다. 노정이라는 사람인데 없는 겁니다. 사무총장만 나와 있고 선관위원장이 왜 없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영 의원님께서 가셔서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비상근이라서 안 나왔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것도 사전투표 첫날이고 거기다가 소쿠리 투표를 해서 전 국민들이 알리법석이 났는데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 없답니다. 안 나왔답니다. 오늘 출근 안 했답니다. 빨간 날이라고 놀았겠죠. 이게 중앙선관위원장 비상근 제도가 가져있던 현장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퇴하라고 할 때 사퇴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으로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선관위 그 교수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선관위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근이 되면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실장국장은 권한이 약화됩니다.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위에 상근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안 된다는 사유에만 부딪혀 있는 거지 그게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논쟁들이 되지만 실제로 그러면 비상근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의 해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소쿠리 투표 이후에 선관위 자체에서 뭐 개혁하겠다 TF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TF 팀장인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문제는 차후 논의를 한다. 그리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중앙선거관리 직원들에게 다 맡겼더니 사무총장, 사무차장, 뭐 직원 자기 자녀들 세습, 뭐 그냥 꼼수, 뭐 승진 논쟁이 엄청나게 되었잖아요. 27명이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 그래도 감사 안 받겠다고 날복치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27명이 고발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는 도저히 수술이 안 된다는 상태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가 이게 오부요인 이렇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겁니다. 권순일이라는 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로 무죄를 했던 그 장본인 50억 클럽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죠.
화천대유 뭐 자문료를 뭐 억대를 받았니 해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대법관 임기를 마치 그다음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날 자동으로 다 사퇴하는 것으로 다 퇴임식을 했습니다. 퇴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퇴임을 안 했냐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 인사를 좀 하고 나서 그만두니만이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다. 이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함을 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 당 의원은 그 대법관 그만두면 자동으로 사퇴한다고 입법안고 내고 했던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리는 좋은데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하고 싶은 이런 모습의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적 논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시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의원들께서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앞장서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에다가 최고의 투사라 그래야 되나 전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TV 토론에서 가끔씩 이렇게 만났을 때 저보다 얼마나 논리를 잘 전개하시는지 제가 저분처럼 제가 좀 무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우리 총선 때 꼭 저분을 우리 국회의원으로 영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마침 우리 당에 오셔서 큰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